유하. 저번 시간에 적분법 강의 했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미분법 강의도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합성함수 문제에서 킬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대비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살펴보고 갈게요. 자, 먼저 미분법 단어는 성취 기준 이렇게 깔려있는데 첫 번째 목미분. 우리 목미분은 저번 시간에 같이 했었죠. 본미분과 목미분 재해석하면서 본미분, 목미분 어떻게 쉽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재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했었죠. 그리고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 목적이죠. 합성함수 미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합성함수 문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미분도 할 수 있고 잠깐 소개를 할 거예요. 하기는 음함수와 역함수. 오늘 음함수도 같이 볼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음함수 미분법은 합성함수 미분법의 그냥 활용일 뿐인데 교과서에 쓰여있는 방식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살펴보면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함수 활용으로서 역함수 미분을 볼 거예요. 부분 역함수다 뭐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그런 게 하등 쓸모없다는 거 얘기를 할 거고 이계도 함수 구할 수 있다 하면서 먼저 합성함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얘기하면서 여기 성취 기준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이게 포인트예요. 간단한 게 포인트야. 매개변수나 음함수 이용해서 함수 표현하는 거는 간단하게만 다루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음함수 문제는 어려운 게 나오던데 그것도 음함수 문제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이따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을 도입할 때 역함수의 정의와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왜 써있냐면 공구 개정에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미분을 같이 배웠어. 합성함수, 역함수 미분을 같이 배웠는데 공일호에서는 이게 약간 변동이 생겼어요. 공구에서는 매개변수나 음함수를 기하 벡터에서 했었는데 근데 이게 미적분으로 이동이 되면서 약간 서술의 방식의 차이가 생겼어요. 공구 개정에서는 그냥 합성함수 미분을 가지고 역함수 미분 설명했다면 1호 개정에서는 음함수 미분을 역함수를 미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 개념 지도인데요. 오늘은 합성함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했고 3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합성함수의 정의인데요. 합성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들 처음 배웠을 텐데 다들 정의 자체는 잘 아실 거야. 이렇게 x에서 g로 가는 함수 g가 있고 g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f합성 g라고 쓰죠. f합성 gx는 f의 gx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x에서가 f합성 g인 거죠. 이건 다들 알 건데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먼저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의될 조건이 있었어요. 합성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g로 갔어. 근데 f의 정의역에 g가 없다고 해보자. g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x가 g에 갔어. 근데 g가 길을 잃었어. 그럼 합성함수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g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g의 치역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g의 치역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문장으로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f에 정의역이 있어. g의 치역이 있어. 자, 요거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해요. 요걸 묻는 문제가 요번 9월 모의고사에 나왔어. 자, 여기 보시면 fx가 gx 빼기 탄젠트 gx래. 그러면 hx를 뭐라고 할 때? x 빼기 탄젠트 x라고 할 때 fx가 h의 gx인 건데 hx의 정의역은 어때요? 정의역은 막 쪼개져 있지. 우당탕탕 쪼개져 있는데 gx는 지금 치역이 어떤지 몰라. gx의 치역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한다? 방금 봤듯이 이게 포함이 돼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gx는 2분의 파이라는 값을 또는 이런 경계점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요거를 일단 딱 파악을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포인트들이 있는데 합성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들. 원래 개별 함수들이 갖고 있던 성질들이 있는데 성질들이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합성을 하면 당연하겠죠? 그럴 때 뭐가 변할까? 그쵸, 치역이 살짝 변해. 치역의 변화라고 쓸게요. 치역이 변해 대체 무슨 말이냐? 자, F가 본래 정의역이 요만큼이었고
치역이 요만큼이었다고 해보죠. 요렇게 온다 해볼게요, F가. 자, 근데 지금 합성함수는요. 합성함수는 G를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G의 치역이 요만큼밖에 안 되네, 만약에. 이게 G의 치역이야. 자, 그러면은 당연히 합성함수의 치역은 본래 F의 치역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치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파란 부분이 F의 치역이었는데 F의 치역이 있고 F 합성 G의 치역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제 볼까? 이 문제는 hx를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할 때 좌변은 h의 fx거든요. 그러면 h의 치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였죠? 근데 얘의 치역은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얘의 치역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서 a 더하기 b까지예요. 그럼 뭐라고? 이게 포함이 돼야 한다고. 이게 포함이 돼야 한다. 이걸 딱 캐치를 하시고 가셨어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hx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요거 문제 풀다 보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라고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따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역의 변화에도 좀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 식을 딱 봤을 때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돼. 치역 변하지 않을까? 치역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에 좀 초점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를, 이런 포함 관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포함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정리를 쓸 수가 있냐면 문제에서는 G랑 F가 연속인 함수로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만약에 F의 정의역에 X는 1이면 안 된다고 해보죠. 근데 치역이 연속함수인데 0과 2를 가져.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따라서 1도 가지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런 함수는 정의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포함 관계를 판단을 해줄 때 사이값 정리 활용할 수 있다. 사이값 정리. 이 근거로 사이값 정리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치역 변화도요. 치역 변화도 지금 G랑 F를 연속 함수로 준다면 F의 치역이 있어. F 합성 G의 치역이 있어.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F 합성 G는 0과 2를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해보죠. 근데 F는 치역이 최대 1인 거야. 치역은 최대 1이에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F 합성 G도 연속이기 때문에 0, 2를 갖는다면 0과 2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을 다 갖겠죠? 그럼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타입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치역의 변화도 판단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판단 근거는 타입값 정리가 된다는 거. 이따 문제로 어떻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점의 변화라고 할게요. 특징점의 변화. 특징점이 대체 뭔가 선생님? 보자. 예를 들어서 극점, 변곡점 이런 거를 특징점이라고 그냥 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죠. 합성함수의 특징점이 있어요. 이 합성함수의 특징점은 어디서 조사를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F의 특징점과 G의 특징점 요 중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합성 G의 특징점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 F 합성 G만 가지는 고유한 특징점도 있어요. F 합성 G의 특징점을 조사할 때 얘네를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접근인데 이거 두 개만 관찰을 해준다면 놓치는 게 생길 수 있어. 왜냐 F 합성 G만 가진 특징점도 있거든요. F도 특징이 없었고 G도 특징이 없었는데 F 합성 G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F 합성 G의 고유한 특징점.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수학적인 용어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거 전혀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 상황에서는요. F의 특징점과 G의 특징점을 보고 F 합성 G의 특징점을 조사해보는 거, 판단해보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합성함수의 고유한 특징점도 있으니까 그걸 빼놓지 말아라 라는 거고 특징점 조사할 때 뭘 쓸 수 있을까요? 극값이랑 변곡점 이런 것들을 특징점이라 한다 했으니까 요거를 판단해줄 때는 뭘 쓸 수가 있느냐 다들 아시는 극값 정리 그리고 변곡점 판정하는 방법 얘네를 쓸 수가 있다. 여기서는 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미분이 이런 변화들을 미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 아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x제곱 더하기 2x가 최소값을 갖죠. 최소값 극소만 갖는 함수예요. 근데 합성 함수는 최소값, 최대값 다 갖고 목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x 빼기 탄젠트 x는 변곡점은 이렇게 쭈르륵 나열된 친구인데 3차 함수는 둘 중에 하나야. 극점, 변곡점 갖는 이런 내용과 극점 없이 변곡점만 갖는 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얘는 변곡점만 있는데 이런 변화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한다. 이 식을 딱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정의될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다음 치역이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특징점이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식을 봤을 때 먼저 그것들을 떠올려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도 마찬가지로 잠깐 넘겨주면 이 함수는 로그 함수에서 1차 함수 뺀 거기 때문에 개형이 다양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hx를 x 5제곱 더하기 x 3제곱이라고 할 때 hfx죠. 좌변이 hfx야. 근데 hx는 이렇게 생겼거든. 변곡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셔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냐? 바로 사이값 정리와 극합 정리 변곡점 판정법이다. 됐죠? 그리고 매개함수, 나타함수, 합성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두 가지 주제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써놨냐면 먼저 지금까지 y는 fx 이런 꼴의 함수만 다뤘다가 합성함수를 다루게 된 건데 합성함수 이걸 갑자기 왜 다루게 된 거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합성함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거예요. y의 변화를 보는데 x가 그냥 예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t에 따라 움직이는 점이었다고 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쵸? 우리 이걸 뭐라고 했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 이거 수석2에서 한 거죠. 어떤 수직선 위를 운동하는 점이라고 하면 그때 dy, dt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야, 나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x에 대한 y의 변화를 봤었는데 dy, dx를 봤었죠? f'x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dy, dt가 궁금한 거야. 근데 저 지금 이 상황을요. 매개 변수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 x는 지금 gt예요. y는 지금 fx야. 근데 x가 지금 gt잖아. 그러니까 g의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dy, dx를 구할 수가 있어. f'x인 거 알고 있는데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dy, dt, dx, d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dx, dt는 g't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 분자에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dy, dt는요. 뭐가 되냐? f'x에 g't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dy, dt는 그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있죠? 접선의 기울기 곱하기 g't야. g't는 뭐죠? 얘가 지금 수직선 위로 운동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t에서의 속도죠, 속도야. 그래서 dy, dt, x가 gt에서 움직일 때 그때 fx의 변화는요. t에 대한 변화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 곱하기 gt의 속도라는 거야. 쌤 근데 뭔가 식이 다른데요? 식 똑같지. 왜? x가 지금 gt니까 f'gt, g't죠. 똑같지. 매개 변수의 미분법 가지고도 합성함수 미분법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쓴 건 뭐냐면 속함수, 소위 속함수라고 부르던 것을 사실 수직선 위를 운동하는 점이다 라고 보겠다는 거지. 수직선 위의 운동 다들 기억할라나? 위치가 x는 gt야. 그럴 때 속도는 g't, 가속도는 v't 이렇게 구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수직선 위로 운동하는 점 어떻게 분석했었는지 그런 복습을 좀 해야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위에 x는 gt로 지어지는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얘의 운동을 어떻게 관찰했었냐면 T축을 탁 그려가지고 이 x는 gt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시계바람 돌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때요? 요 위치는 이렇게 변하는 거야. 위치는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t축을 탁 그려주면서 운동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라는 건데 이 문제 보시면 이번 6월 10일번이요. 속도가 속도 문제만 나오면 기겁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주는 건데 위치 x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여러분? t-1에 t제곱 빼기 1에 빼기 t 빼기 1이야. 그러면 t 빼기 1의 제곱에 t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수직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t축을 탁 그려주면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프가 이게 지금 x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 t 시각이 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때 운동이 이제 탁 눈에 보이지 않니 얘들아? 이렇게 그리니까 얘는 수직선 위에서 0,1이죠? 0,1 지나니까 있다가 시각 1에서 0을 탁 지났다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실제로 기억 T는 1에서의 위치는 1이다. 아니죠. 시각 T는 1에서의 위치는 0이죠. 0? 아니다. 시각 T는 1에서의 속도는 0이다. 0이죠. 잠깐 멈추고 운동 방향 바꾸니까. 그 다음에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 바뀌는 시각에 점 P 가속도는 4이다. 가속도는 2번 미분해봐야겠죠? 2번 미분해주면 V는 3t 제곱 빼기 2t 빼기 1 A는 6t 빼기 2가 되죠? 운동방 바뀌는 시각은 t는 1이거든. 요때 가속도는 4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어. 너무 쉽죠? 그래서 위치가 주어질 경우에 그 운동하는 양상을 그래프를 그려서 t축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려가지고 관찰할 수가 있더라. 요거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관찰하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있어. x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속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라 보자 했지. 속함수는 gt야. 근데 gt가 이렇게 생겼다 해보자. 그러면 어때? 그러면은 t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함수가 움직였다가 그려주면 t가 0에서 1로 갈 때 함수는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지?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쭉 가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선생님 그럼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방금 말했지. 뭐라고 했냐면 합성함수의 미분계수는 F'의 GT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곱하기 속도라 했지.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다. 그 속도는 뭐였어? 속도는 T는 1에서 속도는 0이거든요. 0. 그러니까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0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거 n축 아니에요? n축? 그럴 수 있어. n축이라는 용어가 좀 있던데 n축이 아니고 이제 속함수를 그냥 수직선 위에 점의 운동으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사실 이렇게 된 이상 여러 가지 합성함수들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이 문제에서 요 우변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우변의 그래프 잠깐 그려보면 이거 어떻게 그려요? 너무 끔찍하게 생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괜찮아. 사인 제곱의 파이 x는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파이 x죠. 맞지? 뭐냐? a의 x 세제곱 2의 1 빼기 x 제곱 더하기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요 x자리 코사인 파이 x를 집어넣은 거지. 맞아? 얘를 gx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g의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합성이 돼 있는 친구라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gx만 그리면 코사인 파이 x는 그릴 수 있으니까 합성함수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gx는 a의 x, 2의 1-x 제곱인데 플러스 b는 그냥 평행 이동이니까 제쳐두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g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 보자. 2의 x제곱에 a, 2의 x 세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우리 공부했어요. 도함수 구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목미분제에서 그대로 해주면 돼요. 상수배니까 상수배는 그냥 따로 생각을 해주고 요만큼 미분한다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은 x 세제곱분의 3x 제곱 빼기 2x 제곱에 2x 제곱에
2x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x제곱에 x에다가 x분의 3 빼기 2x가 되죠. 그래서 요만큼이 x분의 3 빼기 2x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극점을 가지고 0에서는 변곡점 같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리미트를 얼마 무한대로 보내면 gx가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gx는. 근데 지금 이 x 위에 누가 살고 있다고? x 위에 코사인 파이 t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보자는 거야. 근데 코사인 파이 t는 어떻게 움직이죠, 여러분? 이축 그려주면 t가 0일 때는 1이었다가 이렇게 움직이죠? 2일 때, 여기는 1일 때 이렇게 움직이지? 그래서 이렇게 탁 잘리면서 마이너스 1과 1을 탁 자르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 나는 태축이 있어. t가 0일 때는 1에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높이 맞춰주면서 1에서의 높이 맞춰주면서 마이너스에서 위치 맞춰주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됐죠? t가 1일 때 이렇게 극소가 되는 거 다시 올라갔다가 2에서 극대가 되는 거 이렇게 반복이 되는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gx라는 친구 1에서 함수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얼마인가 보니까 대입해주면 a죠.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그린 거냐면 G의 코사인 파이 x를 구한 거야. 맞지? 플러스 B는 일단 좀 해주면 되죠? 여기다 평행이도 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 상수항을 제외하고 이 합성함수를 그린 거다 라는 겁니다.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 운동으로 본다는 거 겉함수 그리고 함수 운동을 반영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 문제도 요거 한번 그려볼까? 요거 ln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예요. 그러면 ln에다가 요게 합성이 된 형태죠. 그런데 ln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수직선 위에 누가 움직인다? 위치가 2차 함수로 주어지는 점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자고. T축 있고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분의 5라는 위치가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 t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9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9니까 한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4분의 9인 거죠? 이렇게 해서 t가 이렇게 온다 해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시 가겠죠. 됐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면 쭉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높이 맞춰주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 변곡점이 왜 생겨요? 변곡점 둘 다 없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합성함수만 갖는 포인트들이 생길 수가 있어. 얘는 그래서 지금 변곡점이 생기고 있어요. 둘 다 변곡점이 없지만 친구는 변곡점이 생긴다. 그거는 실제로 2번 미분을 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까지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렇게 합성함수의 개형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죠? 대충 이렇게 운동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런 디테일들은 미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수직선 위의 운동을 통해서 합성함수를 바라보는 방법 맞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그릴 수가 있다. 합성함수 미분법 알아봤는데 제가 좀 하나 추가할게. 하나 뭘 추가할 거냐? 하나가 아니네요. 2개 추가할게. 2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이계 도함수까지 한번 봐보자. 합성함수의 이계 도함수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잘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합성함수의 도함수 구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의 gx 빼기 f의 ga 이렇게 되는데 얘를 gx 빼기 ga를 곱했다가 나눠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 요 극한도 존재해. 만약에 요 극한도 존재해. 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얘는 f'의 ga가 될 거고 얘는 g'가 되겠죠. 합성함수 미분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교과서에 소개된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야. 친구들 있겠지만 사실 틀린 방법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요 설명이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우리 교육과정 상으로도 이게 합성함수 미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 가능성을 문제에서 묻는다면 이런 테크닉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볼 건데, 이걸 비교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얘 좌우 미분계수랑 얘 좌우 미분계수가 있어야 수렴화 극한의 성질을 써가지고 값을 구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맞아.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문제에서 어떻게 줄 거냐면은 100% 교과서 서술상 어쩔 수가 없는데 F랑 G가 모든 점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함수로 줄 거예요. 그렇게 주실 거거든, 세팅을. 여기서 잠깐 확인을 좀 해보자면 우리 지금 다루는 함수들이 되게 많은데 연속함수가 있어요. 연속함수가 있고 연속함수 안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하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준 함수들은 그 사이에 있는 함수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 교육과정상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극한의 존재성을 좌우 극한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점에서, 그래서 모든 점이라는 건 정의역에 포함되는 모든 점이에요. 모든 점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함수, 요게 이제 사이에 있는 함수가 돼요. 모든 점에서 좌우 미분계수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요건 뭐야? 그냥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만 했지? 같다고는 안 했잖아? 예를 들면 무슨 함수가 있을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지만 정의역의 모든 점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함수, 절대값 함수 이런 게 있죠. 절대값 함수. 우리 굉장히 괴롭히는 이런 함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점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연속 함수인 게 있어요. 요런 거죠. 요런 거. 얘는 뭐야? 얘는 지금 미분계수가 무한대가 되는 점이 있어. 그래서 모든 점에서 좌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함수가 있냐? 고등학교 수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함수들이에요. 모든 점에서 역시나 정의역의 모든 점이에요. 좌우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 얘가 또 이제 바깥에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좌우 극한이 존재하자면 연속 함수가 아닌 게 있을까?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모든 점에서 좌우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지만 연속 함수는 아니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요 두 친구 있죠. 요 두 함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극한으로밖에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참고인데 미분 가능한 함수 안에도 되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죠. 미분이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있어. 그게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들이 안에 있고요.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 함수들이 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테일러 급수 표현 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해석함수라고 하는데 해석함수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오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가 연속인 줄 알더라고. 그건 아니야. 미분이 가능하다고 도함수 연속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예시가 되는데 얘는 미분이 가능해요. 모든 점에서. 이 안으로 가면 프라임이 0이 되거든. 근데 도함수는 접점의 기울기가 으악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도함수 연속은 아니야. 이런 함수들이 있다. 하여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두 가지 함수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눈여겨두셔라.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F랑 G가 모든 점에서 좌우미분계수 존재하는 함수이면은 합성함수 미분 가능성 어떻게 판단해주면 되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요거 값을 구하는 건데 모든 점에서 좌우미분계수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얘도 어디론가 수렴하고 얘도 어디론가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F의 GA에서 좌우 미분계수랑 그다음에 G의 A에서 좌우 미분계수, 좌우 속도라고 할게. 이걸 곱해가지고 판단해주면 돼요. 그때 방향성에 맞게 해가지고 판단해주면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좌우 미분계수는 합성함수의 A에서 좌우 미계는 어떻게 본다? 좌우 미계는 그때 방향에 맞게 F의 GA에서 좌우 미계에다가 G의 A에서 좌우 속도를 곱해서 판단해주면 된다. 왜냐면 F랑 G는 뭐니까? F랑 G는 고등학교에서 좌우 미분계수 존재하는 함수로밖에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이계도함수인데요. 합성함수 이계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도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계도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계도함수는 이걸 한번 더미분하면 되죠. 더미분하면 되는데 이래쓰나 저래쓰나 좀 끔찍한 거 똑같은데 더미분 해석으로 써주면 이걸 그냥 쓰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합성함수, 이계도함수 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쉬울 거야. 이렇게 구하면 쉬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표현에서 문제점이 있죠. 이 분모가 0일 때를 포함해주지 못해요. 그냥 형식상으로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고는 형식상으로만 쓸 수 있는 식이고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프라임이 0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전개를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무슨 말이야. 둘 중에 하나가 프라임이 0이잖아? 둘 중에 하나가 프라임이 0이면은 그냥 요 항 하나만 볼 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둘 중에 하나가 프라임이 0이면 얘가 0이면 얘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하나가 프라임이 0일 때에는 표현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외워버렸어. 어떻게 외웠냐면 더하기 1, 2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 제곱 더하기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이렇게 쓰는 거는 진짜 이렇게 구하려고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프라임 0인 경우에는 뭐가 낫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배웠었습니다. 합성함수, 이계도함수도 한번 눈여겨 봐주셔라. 자, 그런 얘기 해볼게요. 있죠. 요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번 6월 30번이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한번 보니까 어때? 요게 지금 HX를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2라고 하면 GX는 지금 절대값 F에다가 HX가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HX는 지금 그려보면 요렇게 생긴 함수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고 X가 무한대로 가면 2거든. 요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hx가 돼요. 근데 3차 함수의 절대값이죠. 그럼 gx를 우리가 또 추론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3차 함수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속함수를 수직선 위에 운동으로 본다면 0이가 있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 hx가 살고 있어. t라고 하자. 그래, ht가 살고 있어. 근데 걔가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B가 미분이 가능하시대. 그쵸? 근데 3차 함수는요. 절대값 취해주면 꺾이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막 꺾이는 포인트가 분명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잘 모르겠어 일단은. 근데 가를 봐주면 dx는 x는 여기서 극소다라 했거든. t가 0에서 극소라는 건데 t가 0에서 봐주면 운동을 지금 1 근처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죠. ht가. 그러면은 gx가 극소가 되시려면 절대값 fx가 극소가 돼야 한다는 거야. 절대값 1에서 극소가 돼야 한다는 거야. 맞지? 근데 극소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3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쓰면서 부드럽게 극소거나 x축에 접하면서 부드럽게 극소거나 또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G0이 그러니까 G0이라는 거는 G0이 양수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G'의 ln3이 0보다 작대. ln3이 어디 있냐면 ln3이 여기 있거든요. ln3이 2분의 3일 거야. 근데 거기서 프라임이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G'에서 합성함수니까 접사의 기울기 곱하기 접기 곱하기 속도라 했거든. 근데 2분의 3에서의 속도는 어때? 2분의 3에서의 속도는 양수야, 양수.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양수야. 근데 프라임이 음수라는 거는 접사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죠, 음수. 맞지? 지금 이 절대값 f라고 하는 3차 함수가 1에서 극소이려면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근데 프라임이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생겼어야 한다라는 거 좋니? 있죠. 조금 확대해서 그릴 걸 그랬나?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우리 0, 2만 지금 궁금하니까 요렇게가 지금 HT 그리고 0, 2가 있고 1이에요. G0이 지금 여기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2분의 3에서는 지금 속도가 양수기 때문에 접사의 길이가 음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3차 함수다. 꺾여서 올라가는 차라는 건데 꺾이는 점이 분명 생길 거거든. 3차 함수라서. 꺾이는 점이 어떻게 돼야 돼? 꺾이는 점이 이 바깥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합성함수가 미분 가능할 조건은 지금 둘 다
모든 점에서 좌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경우죠. 이때 어떻게 보면 된다. 그냥 접기 곱하기 속도, 접기 곱하기 속도, 접기 곱하기 속도를 봐주면 되는데 이런 뾰족점이 0과 2 사이에 있다고 하면 접사의 길기 곱하기 속도가 서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좌우미분계에서 다른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거지. 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fx라는 친구는 보니까 일단 꺾여 올라가는 친구야. fx가 최고차 함계수 1인 3차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함수였던 거다. f2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이제 f는 x는 1에서 극대였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극소니까 그쵸? 이게 f거든. 얘가 절대값 f고 f예요. 극대고 f1은 음수다. 이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이 조건에서 이 조건 이용해주면 문제 풀립니다. 계산 파티예요 이제부터는. 자, 이 문제도요.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데 gx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절대값 풀어주면 됩니다. 뭔가 좀 끔찍하게 생겼지만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 근데 fx는 4차 함수예요.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셔야겠죠 먼저. hx가 첫 번째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려면 지금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어디 위에서 4차 함수를 볼 거냐 요 따위로 움직이는 요 점 위에서 4차 함수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보이지? 둘 다 지금 모든 점에서 좌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합성함수의 미분계수 뭐라고? 합성함수의 미분계수는 접기 곱하기 속도, 접사의 길기 곱하기 속도가 이렇게 올 때는 마이너스 p였다가 속도가 그 다음도 갈 때는 플러스 p로 가. 맞죠? 다르네? 접사의 길기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같게 해주려면 접사의 길기가 0이어야 한다는 거지. 0이어야 한다 이렇게. 0이어야 한다. 그래야 접기 곱하기 속도가 어느 방향이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속도가 어때요? 마이너스 A로 갔다가 다음에 플러스 B로 가죠. 이렇게 여기서 맞지? 그래서 속도가 또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분 가능하게 메꿔주려면 접사의 0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0이 돼줘야 한다. 그래서 뭘 알고 있는 거냐? 여기 함수값이 0,1이거든요. 위치가. 4차 함수 fx는 적어도 f'0은 0이고 f'1은 0이어야 돼. 이 조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계도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했거든요. 이계도 함수 연속이라고 했으니 합성함수 미분 가능성은 모든 점에서 좌우미분계에서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논하기 때문에 접근해주면 된다. 그리고 음함수 합성함수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음함수 합성함수인데요. 합성함수 문제가 어떻게 어려워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합성함수 문제는 어떻게 어려워지는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 출제 원리에 대한 문제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음함수 미분법인데, 자, 음함수 미분법 뭘까요, 여러분? 뭘까? 자, 음함수 미분법은요,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자, fx, y는 0걸로 표현된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x, y가 이걸 만족을 해야 할 때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해서 dy dx를 구한다 했거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음함수 정리를 배우진 않아요. 해석학에서는 음함수 정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엄밀한 표현이 아니어서 이걸 조금 평가에서는 돌려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합성함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함수를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합성함수로 보세요 라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합성함수 문제가 어려워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곡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서 dy dx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평범한 음함수 미분 문제죠. 평범. 그런데 이걸 평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평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실수 t에 대해서 직선과 직선 y는 t의 고점의 x좌표 중 하나를 ft라고 하자. x좌표 중 하나를 ft라고 하자.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ft라고 하재요. 근데 f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렇구나. f't를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했기 때문에 얘 골랐다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f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그냥 우다다다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여기서 이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그런 x 좌표들을 관찰을 하는 게 ft다라는 거죠. 그래도 가능성이 좁혀지지 않아요. 가능성이 좁혀지지 않아. 이렇게 해도 따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치? ft의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요 물음에서는 ft의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음함수라는 게 이런 거죠. 음함수라는 게 딱 이런 거지.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걸 모두 생각하는 게 바로 음함수예요. 맞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려면 안 되지 사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나 이렇게 주면서 ft의 성질을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출제하고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이 상황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x좌표 중 작지 않은 값을 ft라 하자. 이런 식으로 준다면 이렇게 보니까 좀 익숙하죠? 작지 않은 값을 ft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갈래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에서는 이걸 조금씩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문제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그리면 잠깐 그려주면은 직선이었다가 값 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가 fx거든요. 이럴 때 실수 t에 대해서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지. 똑같죠? 아까 예시랑. 이렇게 t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면은 하나, 둘, 셋. 세 점에서 만나는 애가 분명 존재하거든. 그래서 딱 결정이 안 되는데 가능성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만 따라온 함수라는 거죠. 근데 t가 12에서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값이 10이라는 거지.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프라임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여기서 막 부분 역함수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gt가 얘를 만족을 하고 있죠. 대입을 해줘. f의 gt는 t다. 이걸 쓴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g't는 1이다 라고 하고 t자리에 fa 더하기 6을 넣어주면 되겠죠? a 더하기 6을 넣어주면 된다. 끝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 역함수를 간다 안 간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도 ft가 만족하는 식을 써야 돼. t제곱 더하기 ft의 제곱은 1. 요 식을 쓰고 미분을 하라는 거지. 2t 더하기 2ft 프라임 t는 0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다. 지금 요거 하나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인데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합성함수 출제 원리 넣다 첫 번째로. 그 다음 유형 두 번째예요. 요런 것도 되게 많이 봤을 거야. 필수 t에 대해서 x좌표가 t인 점 p가 있대. x좌표가 t인 점 p가 있대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선분 OP의 길이가 1로 일정하대. OP의 길이가 1로 일정하대요. 일정하다. 그럴 때 기울기가 -1이고 p를 지난 직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지. 기울기가 -1이고 p를 지나는 이 점의 y절편을 gt라고 하죠. gt예요. 네, gt가 -1과 1 사이에서 미분 가능할 g't를 구해라. 했습니다. 이것도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t, 에다가 s라 잡고 gt를 표현을 해. gt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y절편이니까 또 더해주면 되겠죠? t 더하기 s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s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이 변수가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s도 지금 t에 따라서 변하죠. 왜? t제곱 더하기 s제곱은 1이어야 되니까. 길이가 1이라 했잖아. 봐요? 그럴 때 그러니까 s를 ft라고 이렇게 두는 거지. t라고 두고 그러면 얘가 t 더하기 ft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숨겨진 함수를 딱 도입을 해서 이 문제에서 묻는 함수를 딱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한 큐에 잘 안 되면은 다른 함수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g't는 1 더하기 f't죠? 그래서 방금 예시랑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1 더하기 f't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t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1이니까 2t 더하기 2ft의 f't는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얘도 ft가 결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문제에서는 얘가 딱 결정이 되는 t에 따라서 하나로만 결정되는 그런 형태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유형이 있죠. 30번 문제인데 곡선 ln이 있어. t 세제곱에 ln의 x 빼기 t. t는 지금 그냥 상수예요. 그리고 지수함수가 있는데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때 A 값을 ft라고 하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뭘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 접점 있죠. 이 접점을 xt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먼저 함수값이 같다 해주면 t 빼기 t는 2의 xt 빼기 a인데 이렇게 되는 a가 ft라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면 접수의 길이가 같겠죠. 맞지? 접수의 길이가 같다를 써주는 거야. 근데 이제 도함수를 다들 구해주면 이 도함수는 2의 2x 빼기 a, 도함수는 x 빼기 t분의 t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xt에서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니까 두 번째로 xt는 xt 빼기 t의 t 세제곱이야. 그때 a가 바로 ft인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2의 x항이 여기다 똑같죠? 2의 xt 빼기 ft는 t 세제곱의 ln의 x 빼기 t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f't를 구하고 싶어. f't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xt가 거슬리거든요, xt. 그래서 xt에 대한 정보만 있는 요 항을 보는 거야, 딱. xt는 잠깐 f't를 구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런 도입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식을 먼저 해봅시다. 먼저 세제곱 날라가면은 xt 빼기 t에다가 ln의 xt 빼기 t는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냐면 지금 x, ln x라고 하는 함수에 xt 빼기 t가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야, 맞죠? 근데 얘의 미분은 lnx 더하기 1이거든, 맞죠? 얘는 또 미분이 x 프라임 t의 빼기 1이에요. 그쵸? 그래서 양변 미분해주면 ln의 xt 빼기 t 1에다가 더하기 x 프라임 t 빼기 1은 0이 돼. 맞죠? 근데 요만큼 뭐죠, 요만큼 봐주면 지금 ln xt 빼기 t는요 양수지? t가 또 양수죠? 그래서 양수 해서 또 양수가 돼요, 항상. 요만큼이 0이라는 거. x 프라임 t는 1이라는 거야. 오케이, 뭔가 알겠어. 라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f 프라임 t야. 미분을 해봅시다. 2의 xt 빼기 ft x 프라임 t 빼기 f 프라임 t가 나왔죠? 여기에다가 요거 미분해볼까? 요거 우리 목미분 쓰면 된다는 거야. xt 빼기 t 그대로 쓰고 t 세제곱에 3t 제곱 빼기 xt 빼기 t에 x 프라임 t의 빼기 1이야. 맞죠? 근데 우리가 x 프라임 t가 1이라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얘가 1이야. 1 빼기 1이니까 0이야. 0이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이랑 요만큼은 지금 똑같다며. 약분됩니다. 자, 그럼 1 빼기 f 프라임 t가 t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f 프라임 3분의 1 구하랬으니까 우리 9네요. 그래서 f 프라임 3분의 1은 마이너스 8. 6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합성함수 문제인데 중간에 내가 격려해서 표현해야 하는 이 합성함수 문제는 결국에는 항등식만 작성하면 되거든. 항등식 작성을 할 때 어떤 함수를 격려해야 할 수도 있다. 격려하는 함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내서 f 프라임 t를 구할 수 있는 이렇게도 문제를 내고 있다. 이게 유형 두 번째였어요. 같은 문제를 조금씩 바꿔서 굳이 저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지루하고 현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던 거자. 됐죠? 그 다음 유형 세 번째예요. 유형 세 번째가 요새 많이 보이는 유형이죠.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x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 아까 봤듯이 예전 평가 문제, 다음에 요번 9월 모의고사, 요번 6월 모의고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하죠? 먼저 치역의 변화를 보자. 치역. 정의가 되는지 정의되는 것 같아서 정의되는 조건, 그다음 치역 변화, 그다음에 특징점 변화. 자, 요거 세 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먼저 들어가자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x제곱에 fx가 합성이 된 거거든요. x제곱은 이렇게 생겼지? 근데 1 빼기 x제곱은 어때? 1 빼기 x제곱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일단 치역이 0 이상인데 얘는 0과 1 사이인 거야, 그쵸? 그러면 이게 전부를 찌를 수가 없다는 거거든. 전부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1 빼기 x제곱은 극대가 있거든요. 근데 극소가 있거든. 이런 포인트들
이런 거에 좀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건 지금 문제가 쉬워서 그렇지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유형도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한번 문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요거 접근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이걸 볼 때 어떻게 하자? 먼저 정의될 조건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치역의 변화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점 변화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봐보자. 자, 정의될 조건은 보니까 hx를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면 hfx니까 h의 정역이 있고 f의 치역이 있어.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 h는 2차 함수라서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실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치역의 변화인데 자 h의 치역 h의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 그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지금 누구냐면 얘예요. 이거를 gx라 할까? g의 치역은 아까 살펴봤는데 이거 gx 이렇게 그려준다 했었죠?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 b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한다 라는 거였죠. 특징점 변화인데 f는 잘 몰라. 잘 모르겠고 h는 분명하게 최소값을 마이너스 1로 가져요. 마이너스 1로 갖고 g는 최소값이 합성된 결과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얘밖에 없어. 그렇지, 이거밖에 없지? 이제 거기서 나 조건이 쓰이는 건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는 지금 연속함수거든요. 근데 f형이 f2 더하기 1이래. 오케이. 그럼 이때는 대입을 해봐야겠죠. 이게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은 유명한 말 있지. 대입하거나 미분하거나 관찰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 요걸 거치셨다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f형이 f2 더하기 1이니까 0 대입해주면 이 f형은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f2는 b 빼주면 합차 공식 써주면 f0 더하기 f2가 되고요. 요 뺀 게 1이니까 여기 뺀 게 1이니까 2예요. 는 0이다. 그래서 f0 더하기 f2는 마이너스 2고 f0 빼기 f2는 1이에요. 더해주면 f0은 마이너스 2분의 1,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이값 정리 때문에 f가 연속함수잖아? 그래서 f의 치역은 최소한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을 3 사이를 다 포함을 해줘야 돼. 맞죠?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근데 f의 치역은 h의 정의역을 포함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h는 h인데 이렇게 그려지고 내가 지금 이 사이는 항상 함수값을 취한다는 거야. 합성을 할 때. 맞죠? 그러면 어때? 그러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h는. 근데 합성된 함수였던 g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지 몰랐는데 h가 지금 정의역에 마이너스 1을 포함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최소값을 마이너스 1을 가져야 한다 합성이 됐을 때 라는 조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g의 치역에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게 된다. 요걸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걸 얻을 수 있고요. a 더하기 b도 아까 구했거든요. 왜냐면 f형, f2가 결정됐기 때문에 a 더하기 b도 결정되고 있죠. b는 넣어주면 어때요?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더해주면 2b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b가 마이너스 8분의 7, a가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64분의 7이다.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냥 합성함수에 대응 관계, 우변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것만 관찰했다면 이건 그냥 함수의 어떤 대응 관계, 그렇게 쉽게 풀 수가 있다. 방정식 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따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유형 3번 해결해봤고요. 유형 4번으로 써보겠습니다. 유형 4번. 평가에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유형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야. 이런 유형도 평가원에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시라고 써놨다.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t에 대해서 1 빼기 t제곱과 옥사 y는 x제곱의 교점의 x좌표 중 하나를 ft라고 하자. ft가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f't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조금 난해야 합니다. 직선의 y는 1 빼기 t제곱이야. 곱사는 y는 x제곱이야. 그러면은 일단 y는 x제곱이 있는데
y는 1 빼기 t 제곱이라고 하는 직선을 딱 가져와. 그때 점 x좌표 중 하나를 ft라고 하자. 라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겨. 이 직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 직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직선이 계속 바뀐다 해봐. 바뀔 때 이렇게 골랐다가 이렇게 골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연속이어야 돼, 연속. 연속으로 선택을 해줘야 돼서 이렇게만 선택을 쭉 하거나 이렇게만 선택을 쭉 하는 그런 형태여야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FT의 선택 가능성은 어떨까?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직선 1 빼기 t제곱이 결정되는 원리니래요. 일단 t축에 1 빼기 t제곱을 그려. 그리고 t가 딱 결정이 되면 1 빼기 t제곱이 결정되겠죠? 그때 직선을 탁 그어. 이 높이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 축 높이도 똑같이 맞춰주면은 우리가 y는 1 빼기 t제곱이란 직선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t축 그려서 직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가져와 주시면 되고, 보조로. 그 다음에 ft 선택의 가능성은요. 이거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문제 내봅시다. 직선 1 빼기 t제곱과 곡선 y는 x제곱이 만나는 점에 x좌표 중 하나를 ft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그려봅니다. 먼저 어떻게 하자? 축, y축, y는 x제곱. 이렇게 그리고 이 직선이 y는 1 빼기 t제곱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ft라고 하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분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연속해야 돼요. 그렇죠? ft는 선택을 하긴 하는데 연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고, 볼게요. 이 직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함수를 이제 보조로 왼쪽에 그려서 보자고 했죠? 이렇게 그려옵니다. 그때 t가 이렇게 딱 결정되면 1 빼기 t제곱이 결정되면서 이렇게 직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그런데 t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움직일 때를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어때요?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정되니까 FT를 연속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요 경우랑 요 경우 둘 중에 하나겠죠? F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t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두 가지 경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씩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연속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그래서 1번으로 갔으면 1번을 다시 돌아와야 되고, 2번을 갔으면 2번을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 t가 요 사이일 때 FT는 양수가 아닌 값만 같거나 음수가 아닌 값만 가질 수 있겠죠. 둘 중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판단을 했으면 이제 가능성을 추려줘야 되는데, 가능성을 추려줘야 돼요. 여기서 f'-2분의 1이 음수라 했거든요. 봐주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렇게 변할 때 직선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직선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1번으로 변했다면, FT가 1번으로 변했다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2번으로 변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t가 이렇게 가는데 FT가 2번으로 변했다라고 하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FT가 증가하겠죠? 증가? 맞지? 이때는 안 되는 거야. 프라임이 음수라는 거는 감소한다는 거니까, 이 근방에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FT가 줄어드니까 감소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근방에서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능성과 2번 가능성 중에 1번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T는 0 이하의 값을 갖는 함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값을 구할 때는 당연히 이 FT의 정의, FT가 만족하는 식을 써야겠죠? FT는 2차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1 빼기 t제곱인 거니까 이 식을 이용을 해주면 f2분의 1과 f'2분의 1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f의 2분의 1의 제곱은요 1 빼기 4분의 1이고 4분의 3이죠. 근데 f의 2분의 1 루트 풀어주면 ft가 양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f가 요 미분을 해주면 이 ft의 프라임 t는 마이너스 2t가 돼요. 그래서 ft의 f 프라임 2t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t자리 2분의 1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f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이니까 f 프라임은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다음 이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변형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4가지 방법을 변형한 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합성함수 문제를 어려워한 이유가 요거 때문에 생각해. 그냥 표현의 낯섦이야.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표현이 낯선 거죠. 그렇고 자, 이 유형 4번에서 우리가 얻어갈 건 뭐가 있냐면 물론 유형 1번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것 중 하나를 FT라고 하자.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하고 있어. 그치? 선택을 하고 있는데 미분 가능하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연속적으로 선택을 하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좁혀졌고 또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 더 좁혀서 하나로 딱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이런 걸 선생님이 뭐라 할 거냐면 연속 선택함수라고 할 거예요. 연속 선택함수. 이 선택함수라는 용어 자체는 집합론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그 집합론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선택을 하는 함수인데 연속이 되도록 선택하는 그런 함수를 평가원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평가원 기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딱 이제 연속 선택함수에 대한 물을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속의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가능성을 추려볼래? 그런 문제였어요. 12번이 딱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문제였는데 12번은 먼저 얘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fx의 제곱에 fx 빼기 1이고 빼기 x 제곱에 fx 빼기 1이니까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떤 말이냐? fx는요. x 또는 마이너스 x 또는 1 요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으로 쓰면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함수예요.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고요. 그려주면 이제 이렇게 돼요. fx는 원래 어떠냐면 fx는 얘 골랐다가 얘 골랐다가 얘 골랐다가 얘 골랐다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연속 함수니까 가능성이 탁 추려진다는 거야. 탁 추려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연속이 되도록만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가능성을 한번 딱 추렸고 그 다음에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딱 추려지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니까 요 사이에만 있어, 그치? 요 사이에만. 그렇게 선택을 해주려면 요거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문제 다 풀었네.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는 1이고 0에선 0이고 또 이제 2분의 1에서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1에서 3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연속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연속이다로 3번 가능성을 탁 줄이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또 가능성을 탁 줄여서 하나로 결정하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연속 선택함수에 대한 문항이거든요.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이것도 사실 연속 선택함수에 대한 문제였어요. 뭐냐면 3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 가족건을 변형을 해주면 f'(gx고)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제 1이라는 점이 있고요. x, fx라는 점이 있는데 그거에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있어. 평균 변화율이 어떤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질 때 그러니까 마치 평균값 정리 같은 거죠. 그걸 만족하는 x좌표 중 하나를 gx라 하자. 요거야. 그러니까 가는요. 굉장히 말이 복잡하게 써있지만 x, fx와 1, f1 기울기와 그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인 x좌표를 중 하나를 gx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택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함수예요. gx의 최소값은 2분의 5이다 라고 했어요. 이 요건 때문에 1이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를 구해볼게요. 요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은 두 개가 있죠. 근데 둘 다 1보다 작아. 그러니까 2분의 5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은 무조건 왼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 캐치를 해야 됐고 왼편에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gx의 최소값이라는 게 대체 뭘까? 생각해보면 평균 변화율이 무한대에서 gx가 결정되면서 오거든요. 저는 이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이렇게 있죠. 그때는 이제 여기랑 또 이게 대칭인 점이 또 있겠지. 또 이렇게 같아지는 두 점이 있는데
당연히 2분의 5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는 함수일 거야. 그렇게 선택을 막 하다가 이렇게도 보면은 이렇게 선택해주고 오른편에서 자꾸 선택을 해주는 그런 함수여야 연속 함수로 선택이 되겠죠? dx는 결국에 나 조건 때문에 나 조건에서 첫 번째 오른쪽 선택이 되는 첫 번째 요게 알 수 있고 두 번째 값이 2분의 5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최소가 언제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오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생각해볼까? 접선 그었을 때를 탁 생각해주면 여기에서 gx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줄어들었을 텐데 이렇게 오면서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요점 넘어가는 순간 요 기울기랑 같아지는 점이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생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넘어가는 순간 다시 이렇게 올라가셔야 한다는 거죠. 쭉 내려올 때 이렇게 골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점의 x좌표가 바로 gx인데 2분의 5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있었을까? 그래서 나 조건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1,f1과 2분의 5, f 2분의 5 연결한 직선이 접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1 이게 2분의 5니까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게 근이 1, 2분의 5, 2분의 5죠? 근의 합이 6이 돼요. fx가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F형이 마이너스 3이야. F형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F의 G1이라고 했는데 잠깐 생각해보면 여기서 리미트 취해볼까? X1로? X1로 보내주면 프라임 1이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연속이니까 프라임에 이제 리미트 1의 gx니까 연속이라고 했죠? 요만큼이 g1이 돼. 이게 F 프라임 g1이랑 같다는 건데 g1은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1일 순 없을 거야, 그치? F 프라임 1과 같아지는 그 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3차 함수에서 여기 같아지는 점은 대칭으로 해줘, 대칭으로. 그래서 1의 대칭점이 들어갈 거야. 근데 3차 함수는 지금 2창이 결정됐기 때문에 분목점이 x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칭점 2가 있고 1의 대칭점 3이 되겠지, 3. 그래서 g1은 3이 돼요. 3이 된다. f3이 6이다 하면 a가 나오겠지? F4도 구할 수 있습니다. 끝이야 이러면은. 연속 선택 함수에 대한 물음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가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 합성함수 문항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음함수 문제가 합성함수 문제로 기계해지는지 잠깐 살펴봤는데 왜 기계해지는가? 그 기계해지는 이유는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이 문장이 굉장히 모호해서 교육과정에서는 간단하게만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다루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문제로 음함수 문제 아닌 척하면서 깬다고 했죠? 합성함수 문제화. 이러면은 음함수 문제를 간단하게 내야 한다는 그 제약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합성함수 문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계해진다고 했냐면 첫 번째 명확히 x의 함수인 어떤 fx를 직접 설정을 해서 y를 작성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연속 선택함수. 연속 선택함수가 뭐냐?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선택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t의 값에 따라서 어떤 집합 xt라는 게 t의 값에 따라서 집합이 결정이 돼. 그럴 때 ft라는 함수가 이 xt라는 함수에 포함이 돼요. xt의 원소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선택함수라거든. 선택함수라 하는데 이 f가 연속이 되는 걸 연속 선택함수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선택함수를 갖고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이게 음함수 문제와 연속 선택함수의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는데 어떤 ft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이 중 하나야. 이 중 하나로 ft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연속 조건이 추가되면 가능성이 대폭 준다고 했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 더 줄여가지고 FT를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했어. 요거에 해당하는 유형이 1번과 4번 유형이죠. 잠깐 적어주면 이 첫 번째가 유형 2번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형 1번과 4번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제 HX는
f의 gx 이렇게 항등식으로 나온 거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게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해석한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항등식을 연속 선택 함수의 문제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면 hx는 f에 gx라는 항등식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x자리를 다 t로 바꿔. x자리를 전부 t로 바꿉니다. ht는 f에 t다 라고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석이 y는 ht라는 직선과 y는 x라고 하는 곡선, 이 직선과 곡선의 점의 x좌표 중 하나를 gt라고 하자, 이런 문제로 바꾸자고 했어요. 다시 뭐라고? 이렇게 항등식 주어지면 x자를 t로 바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바뀐다? y는 ht라는 직선과 곡선의 요점의 x좌표 중 하나가 gt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 직선이 t축인 평면을 그려서 직선을 결정하자 그랬죠? 직선 결정하자 그랬지? 이 직선은 굉장히 이제 결정되는 방식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직선이 결정되는 방식을 확인하자고 했었어요. 이렇게 바꾸자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왜 가능한 거냐? 그리고 뭐냐면 합성함수를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냐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x가 있을 때 위치가 gt로 주어지는 이런 점이 있다고 보자고 했었죠. 근데 이 점의 운동은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 어떻게 운동을 해석했었냐면 t축을 탁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다 했었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운동을 반영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린 게 바로 ht라고 했었어. gt 그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사실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그냥 반대로 쓴 거야. 역방향으로 쓴 거죠. 여기서 HT가 딱 결정이 되면은 그때 직선 Y는 HT가 결정이 되고 그걸 만족하는 X좌표 중 하나가 GT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수직선 위의 운동으로 해석하는 방법에서 방향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역함수 미분법이 그냥 딸려오는데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방금 위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방금 위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f의 gx는 x다 라는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어요. g가 있어. 그랬을 때 이 g를 f의 역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 아니지. f의 역함수인지 아닌지 몰라. 역함수가 존재하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린 뭐라고? 이제부터는 함수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건 그냥 합성함수의 항등식 문제, 이 문제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 역함수 미분법은 뭐냐? 특별히 역함수를 가질 때, f가 역함수를 가질 때의 미분법을 정리한 거고 역함수를 갖든 갖지 않든 이 항등식 안에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역함수를 갖는다면 이런 어떤 논의가 필요 없이 바로 미분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의미만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역함수를 가진다는 조건이 있으면 두 개를 먼저 써야죠. 첫 번째 항등식 요거를 만족한다. 요거랑 f는 1대1 대응이다. 문제에서 만약에 역함수를 갖는다 라는 조건이 나왔으면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별로 다른 게 없다. 여기까지 했으니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거는 hx는 g의 fx꼴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hx는 ln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 빼기 ax 더하기 b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넘긴 거예요. gx는 x 다섯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이거 바꾸자고 t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쓴 다음에 뭐 할 거냐면 h랑 g랑 f의 그래프를 대강 그려봅니다. 그려볼게요. 대강. 그러면 먼저 g는 굉장히 그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gx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h를 그릴 건데 h축 그리고 ht는 요거죠? 요거 어떻게 그릴까? ht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자, 일단 로그 함수 파트를 하나 px로 잡아보죠. ln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니까
그러면은 HT는 PT 빼기 AT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겠지. 우리는 PT를 그리면 되겠다. PT. 그려보려고 하는데 얘는 LNX에다가 X 자리에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분의 5를 합성한 거네,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LNX를 딱 그렸을 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죠, LNX. 이 자리에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분의 5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얘 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T축을 돌려가지고 파악을 해주면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소로 가면 이렇게 생겼죠? 4분의 9고 2분의 1, 4분의 9니까 이게 이제 겉함수와 속함수를 그린 건데 해주면 PT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점점 커지면 이렇게 운동을 하죠?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커지면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커지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고 올라가네요. 올라간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HT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이렇게 생긴 PT에서 1차 함수를 빼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수렴 때 하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상황 그려놓고 안 되는 이유를, 뭐가 아닌지를 자꾸 찾아가면 돼요. HT는 PT에서 T 플러스 B를 뺀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PT를 조금만 더, PT는 지금 LN이죠, LN. 요만큼을 잠깐 분석을 해주면 T'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에 2X 더하기 1이야. 맞죠?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수를 갖는다는 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P'X는 우리 몽미분 재해석했었죠. 이렇게 해서 함수분의 도함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계산을 제가 해왔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PS는 마이너스 2와 1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그려놓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X축 위에는 FT라고 하는 즉 운동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운동하는 점이 있고 지금 얘가 뭐 어떻게 운동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FT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마이너스 3에서 부호가 다르다 그랬지. 일단 부호가 달라. 0을 지난다는 거죠. 0을 지나는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나조건에 따르면 F는 사이값 정리 때문에 X축 위에서 따져주면 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2일 때 증가한다 그랬죠? 뭐 이 정도만. 되게 앙상한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스텝, 이제 H 그려봤고 G 그려봤고 F 그려봤거든요. 아는 것만. 두 번째 뭘 체크를 할 거냐면 정의될 조건, 치역의 변화, 그 다음에 특징점 변화를 볼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정의될 조건은 겉함수의 정의역이 속함수의 치역을 포함해야 한다 그랬지? 근데 겉함수가 지금 gx 이렇게 생겼거든요? 겉함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얘는 항상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역의 변화인데 합성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치역에 포함돼야 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제 합성함수의 치역은 일단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최소값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겉함수의 치역이 역시나 필수 전체이기 때문에 오케이다. 그 다음에 특징점의 변화인데요. 특징점은 잘 모르겠지만 F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GX는 분명하게 프라임과 2프라임이 0인 점이 있거든요. G의 프라임 0과 2프라임 0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H는 합성한 친구죠. 합성한 친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직선을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얘도 H도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징점 변화를 볼 때 뭘 보자 그랬냐면 일단 이 항등식 여기서 H'은 G'에 FX에 F' X였다는 사실 H2'X는 G의 2' 외우자 그랬죠? 2의 제곱 더하기 1, 2 G의 2'에 FX에 X 제곱 더하기 안 외워도 되는데 전 외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이 특징점을 쓰자고, 이 특징점. G'0이 0이고 G2'0이 0이에요. G'0이 0이래. fx가 0이 되는 점이 있냐는 건 아까 확인했죠? f 알파가 0이라고. 그래서 x자리에 알파를 넣어주면 h' 알파 0이고요. 그 다음에 h2' 알파도 구해주면
여기가 알파 넣어주면 0 되죠? 0이 되고 하나 날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0이죠. 그러니까 H는 알파에서 프라임도 0이고 2 프라임도 0이야. 그리고 이제 HX가 G의 fx기도 했으니까 H 알파도 0인 거지. 그러니까 H는 알파에서 0이면서 접설계도 0이고 H 프라임도 0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변곡점이어야 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 함수를 빼서 알파에서 변곡점을 갖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변곡점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그래프에서 1차 함수를 변곡접선으로 빼야 되겠지. 요 경우는 이렇게 뺀 경우고 요 경우는 이렇게 뺀 거 되겠습니다.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는 이제 해설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이제 여기에서 더 뭐가 안 나오거든요. 특징점 변화까지 관찰했는데 뭐가 안 나와. 이제 케이스가 진짜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도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자. 이 항등식을 연속 선택함수 문제로 바꾸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HT가 G의 FT니까 얘를 뭐라고 쓰자고. 직선 Y는 HT와 곡선 Y는 GX의 교점에 X 좌표 중 하나를 FT라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요 경우 T가 정해지면 HT가 결정이 되죠. 그럴 때 Y는 HT라는 직선, 이게 Y는 HT야. 이렇게 있어요. 주면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일단 요까지 썼거든요. -3과 3 사이에 F 알파가 0이 되는 그런 알파가 존재한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오케이인데 그래서 이제 봐주면 요 경우는 실제로 F3에서 H-3을 갖고 가주면 3에서 H-3이 결정이 되고 Y는 H-3 가져와주면 F의 -3이라는 거지. 여기에는 이제 3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변곡접선 빼는 거가 여기 1이죠? 이러면은 여기가 F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지금 변곡접선이 -2에서 가지니까 3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Y는 H3 잡으면 여기가 F3, 여기는 Y는 H-, 여기가 F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T값이 지금 2에서 이 근처에서 이렇게 해줄 때 HT는 이렇게 잡히죠, 여기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잡히면서 그때 만나는 X좌표들은 이렇게 떨어지지, 맞죠? 그래서 F의 프라임의 2가 음수가 돼, 이 경우는. 그 다음에는 E가 여기 있을 때 T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H가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가면 점 X좌표가 점점 커지게 되는 F'2가 0보다 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F'가 양수를 했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 2번이 바로 우리가 찾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다. 그때 A, B를 찾으면 되는데 그때 A, B는 뭡니까, 여러분? 변곡접선을 빼는데 이 두 변곡접선 중에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할 때가 답이 되는 거예요. 변곡접선이 이제 Y는 AT 더하기 B라고 하면 A는 접선의 기울기죠? 기울기고 이 B를 구하려면 한 점을 써주면 돼. 한 점이 뭐냐면 -2,ln의 2분의 9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직선 작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먼저 아까 P', T는 요거였으니까 P'의 -2는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에다가 한 점이 -2를 지나고 -2,ln의 2분의 9니까 B는 A는 -3분의 2고 B는 3분의 4 더하기 ln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2의 B는요 3분의 2 곱하기 2의 B제곱은 2분의 9 곱하기 2의 3분의 4니까 -3의 2의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1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잠깐 다시 한번 관찰해 주시면 먼저 첫 번째 뭘 했냐면 여러분 일단 뭐 합성 뭐는 뭐다 이렇게 쓰는 게 먼저 첫 번째였어요. 뭐랑 합성된 게 뭐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각각의 개별 함수들을요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만 그려봤거든요. 일단 그릴 수 있는 만큼만 그려보는 거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확실하게 그려주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이따가 특징점 변환 같은 걸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려줬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에서 뭘 했냐면 정의될 조건과 수학의 변화를 잠깐 살펴봤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겉함수의 정의역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겉함수의 치역도 무한대니까 걸리는 게 없었어. 근데 특징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면 G'0과 G2'0이 0이 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 조건에서 F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겠어도 이렇게 X축에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도록 그런 알파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프라임과 2'을 구해봤더니 H' 알파도 0, H2' 알파도 0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hx는 로그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는데 변곡 접선으로 빼는 둘 중에 한 경우라는 걸 알게 됐고, 안 쓴 게 뭐가 있냐? 2에서 증가한다 f가 이걸 써야 했는데 이게 해석이 어려워서 연속 선택 함수의 문제를 바꿨죠. ht는 gf의 t다. 요 상등식 어떻게 이해를 했냐? 직사원 y는 ht와 곡사원 y는 gx의 교점의 x표 표중 하나를 ft를 하자. 이 문제를 바꿨습니다. 이 문제를 바꿨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해석하기 쉬웠죠. 이 경우에는 2에서 감소했었고 이 경우에는 f가 2에서 증가했었습니다. 이 경우란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반복 접선은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a, b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치? 이 문제도 똑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자. 아까 풀긴 했거든? 아까 풀긴 했는데 어떻게 실제에서 풀 거냐 이제 그런 얘기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상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데 A 곱하기 B를 구하래요. 이 가조건 보자마자 뭐 하자고 뭐랑 합성된 거지? 첫 번째. 그래서 요거를 hx라 할까? hx라 하면 hx는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사인 제곱 파이 x는 이렇게 쓰자. 1배 코사인 제곱 파이 x 더하기 b. 그 다음에 gx를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면 h의 x는 g의 fx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hx랑 gx를 먼저 그리자고. 그러면은 ht를 g의 ft라고 쓰고 이 그래프를 그리자고. ht랑 gx를 먼저 그립시다. 근데 일단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hx를 그린 게 이제 문제인데 ht는 요거네요. ax 세제곱 2의 1 빼기 x 제곱에 x자리에 지금 코사인 파이 t가 합성이 된 형태예요. 그 다음 플러스 b 평이동 해주면 되고요. 요만큼만 이제 그려볼 건데 먼저 a 2x 세제곱에 2의 x제곱 나와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0에서 변곡점을 가지면서 원점 대칭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x가 뿔마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극대극소가 언제인지를 한번 봐봅시다. 극대극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수배는 그냥 앞으로 냅두고 이렇게 그려진 이유는 a가 양수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를 구해주면 그대로 쓰신 다음에 함수분의 도함수 빼기 함수분의 도함수 해주면 되겠지? 약분 해주면 x분의 3 빼기 2x 제곱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x축 위에 누가 살고 있다? 코사인 파이 t가 살고 있다. 운동 어떻게 본다? t축 그려서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들이 0과 2의 조건밖에 없거든. 0과 2 사이만 한번 그려보자. 0과 2 사이만 그려보자. 코사인 x 다들 잘 그리잖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ht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ht를 그려주면 0에서는 이제 여기가 x가 1일 때니까 넣어주면 a거든요. a, t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봤듯이 합성함수는요 지금 요 겉함수와 같은 높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 곱하기 속도라 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접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0일 때랑 2일 때는요 1일 때도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 0이라서 0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ht를 그려주면 요런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a가 양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만 그린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플러스 B를 평행이동 해야 되니까 T축 결정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요만큼이 이제 B, 요만큼이 A 더하기 B, 요만큼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 요런 개형만 좀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요게 이제 HT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FT가 살고 있는데 역시 운동을 나타내주면 F는 지금 나 조건에 보면 T가 0일 때랑 T가 1이에요. F를 봐주면 FT는 T가 0일 때 뭐 어딘지 모르겠어. 이렇게 있고 T가 2일 때 있는데 T가 0일 때 값이 T가 2일 때 값보다 1이 크셔야 돼. 이렇게 되겠죠. 진짜 정말 앙상하네.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 그려서 각각의 개별 함수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의될 조건, 치역의 변화. 그 다음에 특징점 변화. 요거 세 가지 보자 그랬죠. 정의될 조건 봐주시면요. 정의될 조건은 겉함수의 정의역이 너무 이제 지겹다 그쵸? 속함수에 치역이 포함된다. 근데 겉함수 정역은 지금 겉함수가 gx거든요. 실수 전체죠? 문제가 안 생긴다. 치역의 변화. 치역의 지금 합성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치역에 포함된다. 겉함수 치역은요.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합성함수의 치역은 어때?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서 a 더하기 b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특징점 변화. 특징점 변화인데 지금 f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모르고 g는 지금 그 값 갖는 거 알거든요? 그 값 갖는 걸 아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이렇게 큰 상황이면 그 어떤 특징점도 내가 쓸 수가 없거든요. A 더하기 B가 얘보다 크다면 특징점 조건을 쓸 수가 없다. 못 쓰겠다. 라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이렇게 탁 높이가 맞아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극점이 대응이 되는 이런 형태구나. 오케이.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오케이. 너무 잘한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정말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뭘 본다고? 세 번째. HT는 G의 FT니까 해석. 직선 y는 ht와 곡선 y는 x의 교점의 x좌표 중 하나를 ft라고 하자. 이렇게 같은 문제를 바꾸자. 연속 선택함수 문제를 바꾸자고.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봤듯이 요 경우랑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큰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해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t가 결정이 됩니다. t가 결정되면 ht가 결정이 돼서 이 교점의 x좌표 중 하나가 ft인 거야. 둘 중에 하나가 ft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t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교점의 x좌표를 잡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지, 그치? 그래서 ft의 가능성은 1번 가능성, 2번 가능성 있다. 그치? 그리고 이제 t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래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은 얘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1번 경우, 2번 경우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이게 뭐여야 된다고? 연속이어야 되니까 또 연속으로 잡는 방법이 두 가지씩 있는데 각 구간마다 이게 또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또 이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x좌표가 요렇게 잡히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x좌표가 요렇게 잡히는 경우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두 경우 모두 F0과 F2가 같아요. 두 경우 모두. 그러면 나 조건의 위배가 되죠? 나의 위배다. 모순.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자, 요 조건 하나 얻은 거예요. 지금 요 경우가 이게 최소값이 똑같았다는 거죠.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고 여기가 0. 0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대응되는 게 F0, F2 이렇게 되거나 F2, F0 이렇게 된다는 건데 아까 봤었죠. FT는 어떻게 생겼다. T는 2에서 왼쪽, T는 0에서 오른쪽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F2, F0. 그리고 여기는 몇 칸 차이 난다고요? 한 칸 차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할 수가 있냐면 F0과 F2는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1이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1의 대칭 2차 함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F0과 F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고요. F0에서 F2를 뺀 건 1이라 했죠? 이거 연립해주면 F0이 마이너스 2분의 1, F2가 마이너스 2분의 4이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때의 함수값은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함수값은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파트는 그냥 아까 예시에서 했던 것처럼 0과 2 대입해서 얻어줘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4분의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b는 마이너스 4분의 7, b는 마이너스 8분의 7, a는 8분의 1이다. 그래서 64분의 7, 마이너스 64분의 7이 답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똑같아요. 첫 번째는 각각의 그래프들 그려줬고 그 다음에 정의될 조건, 지역의 변화, 특징점 변화 해석을 해준 다음에 이 정도 하면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올 거야. 몇 개 안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연속 선택 함수의 문제로 바꿔주면 FT가 연소이기 때문에 또한 가능성이 줄어지더라.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 개념을 묻는 문제를 한 문제에 집약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봐보죠. 다음 문제 똑같이 풀리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문제는 역시나 먼저 할 건 뭐다. 뭐 합성 뭐인지를 딱 써주자. fx는 여기서 hx를 x 빼기 탄젠트 x라고 두어주면 h의 gx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고 우리는 ft는 h의 gt로 보자고 이걸로 보자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f의 그래프, h의 그래프, g의 그래프를 다 그려보자 그랬어. ft는 우리 그릴 수 있죠. ft는 3차 함수니까 대충 뭔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만 그리고 근데 이제 가족권에서 보니까 파이에서 변곡점을 갖는구나. 0,0도 지나는구나. 원점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0,0을 지나는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hx는 x 빼기 탄젠트 x인데 탄젠트 x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x에서 뺀다고 했잖아. 근데 x가 원점에서의 접선이거든. 이렇게 뺀대요. 빼주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지금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이에서 2파이에서 전부 접선기울기가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0일 때 접선기울기 0이고요. 변곡점인 파이에선 이제 파이겠지? 파이고 접선기울기 0이고 프라임도 0인 2파이에서 2파이, 2파이고 접선기울기 0이고요. 변곡점인 요런 형태를 갖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hx의 그래프가 돼요. 오케이. hx의 그래프가 된다. 근데 우린 뭐다? 우린 여기에 지금 GT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GT는 잘 모르겠거든요? GT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조건을 봐주면 파인 G파이가 0이니까 G파이는 정수 파이지 않을까? 이 정도 알 수 있지. 그러면 T는 파이에서 GT가 가능한 게 이거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거밖에 몰라. 이번에도 또 GT에 대한 조건은 그러니까 속함수에 대한 조건은 진짜 앙상하게만 주어진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일단 그래프를 그렸으니 두 번째 스텝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스텝 뭐였냐면 정의될 조건, 치역의 변화, 그 다음에 특징점 변화 보자고 했었지. 근데 정의될 조건이 뭐였냐면 겉함수의 정의역에 속함수의 치역이 포함이 돼야 한다. 겉함수가 지금 h고 속함수가 g니까 지금 g의 치역이 겉함수는 지금 h인데 h가 지금 정의역이 2분의 홀수 파이마다 정의가 안 됐거든? 2분의 홀수 파이마다 정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따라 g의 치역은 어떤 정수 k에 대해서 k가 존재해서 2분의 2k-1가 한 구간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이 그림으로 봐주면 GT의 치역은 우당탕탕 분할된 구간 중 하나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정수 K가 존재해서 여기에 포함이 된다. 사실 그러면은 이 G의 파이가 딱 결정이 되는데 이 구간이 만약 이쪽이었다. G의 치역이 나타내는 구간이 여기다 라고 하면 그땐 0인 거지. 여기면 파이인 거고 만약에 여기면 2파이인 거지. 이런 식으로 구간이 결정되면 G파이도 결정이 된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파이는 K파이 이런 게 나오겠죠.
요거랑 요거의 중점인 요 정도까지 넣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의 변화인데 합성함수의 치역은 함수의 치역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3차 함수거든. 3차 함수 치역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고, 함수가 지금 h인데 h 지금 필수 전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특징점 변화인데 특징점을 보아하니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h는 정수파이에서 변곡점을 갖는 형태다, 그치?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있는, 확실히 존재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미분을 해보자. 지금 문제에서 g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x는 h의 gx, 이거를 미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f'의 x는 h'의 gx, g'x 이렇게 한 번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뭘 쓰자고? 지금 h가 변곡점에서 미분계수 0이죠? 사실 쓰자고. 이 정수파이에서 미분계수 0이다. gx가 정수 파이가 되면은 이만큼이 0이 돼서 얘가 0이 되거든요. 그거를 쓰고 싶은데 근데 gx가 정수파이가 되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었거든? 파이라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x 자리에 파이를 넣으면 되는 거야. x 자리에 파이를 넣어주면 프라임의 k파이가 되죠. g파이는 파이가 되는데 요게 이제 0이라고. f'파이가 0이구나. 요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변곡점 조건 쓰자 했잖아. 변곡점 조건 쓰자 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까? 이제 지겹죠? 2, 1 제곱 더하기 1, 2 이렇게 하고, 그래 h2' 0인 곳 정수파이에서 0 되니까 이번에도 파이를 넣자. 그래서 h2'의 이번에 k파이의 제곱 더하기 프라임 k파이 2' 파이. 그래서 0이고 0이니까 f2' 파이가 0이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f2' 파이 0이라는 조건은 과조건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왜 아닐까? 지금 문제에서는 g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보면 돼 있었지. 이해도함수가 존재하는지 조건을 안 준 거야.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쓰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던 거죠. 됐지? 오케이, 됐을까? 조건 아니다. 오히려 친절한 거죠. 2번 미분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는 거. 그 다음에 f파이의 값도 구해주면 f파이는 h의 k파이야. h의 k파이인데 h는 아까 봤듯이 정수파이에서 정수파이를 그대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h의 k파이인데 k파이가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3차 함수 f는 어떻게 생겼던 거냐? 이렇게 둘 중에 한 경우로 생겼던 거다. 0,0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요 경우 왜냐면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에서 파이, k파이를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변곡점을 갖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해석이 안 되거든. 요 이상은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세 번째 문제를 바꾸자. ft는 h의 gt야. 이걸 어떻게 보자. 직선 y는 ft와 곡선 y는 hx의 두 점의 x좌표 중 하나를 t라 하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꾸자고. 이 경우를 볼까? 이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를 봐주면 자, t가 결정되면 ft가 결정이 돼서 y는 ft, 직선을 탁 그릴 수가 있겠죠? 그때 교점이 굉장히 많아. hx랑 만나는 교점이 개 많은데 연속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오던지 이렇게 선택해서 오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한 구간에만 만나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gt가 2분의 3파이라는 조건 안 썼거든요. t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죠. 그러면 이렇게 잡히면서 교점이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3파이로 가셔한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겠어? 요게 2분의 3파이로 가는 상황은 그쵸? GT가 요 구간에 있을 때네. 케이스 1번에선 GT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 경우는 모순이다? 이건 왜 모순이냐면 여기 파이에서 K파이가 0보다 작은 데 있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고 0,0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리고 사실 또 이제 K파이라는 게 뭐였냐면
G의 파이 값이었거든요. G 파이. G 파이가 K 파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 상황은 G 파이가 파이인 상황이야. 아, 모순이라는 거지. 모순이다. 케이스 1번은 모순이 되고 요 경우가 된다는 건데 한번 살펴봐주면 요때도 T를 딱 잡아주면 T를 딱 잡으면 FT가 결정이 되고 Y는 FT랑 직선을 잡을 수 있겠지. FT랑 직선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교점의 X좌표가 역시 GT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GT 연속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거나 이렇게 선택이 되거나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역시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하면 GT는 2분의 3파이라는 조건을 써야 돼. 그럼 봅시다.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리고 ft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럴 때 고점의 x좌표가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지는 건 언제냐면 얘지? 얘가 선택이 돼야 리미트 gt가 2분의 3파이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점 x가 3파이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GT는 어디 있다? GT는 2분의 3파이랑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다. 라는 게 되고요. 사실 그림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려야겠죠? GT가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있었으니까 G파이는 2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든 뭐가 됐든 K 값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지금 파이, 2파이에서 기울기 0인 변곡점을 갖는 3차 함수가 돼서 fx는 우리가 a의 x 빼기 파이의 세제곱 더하기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 거냐 0,0 지나니까 A값 나온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G' 0 곱하기 G0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 일단 G0은 X자리에 0을 넣으면 G0을 구할 수 있겠죠. G0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F0은 0인데 얘가 G0 빼기 탄젠트 G0이니까 G0은 탄젠트 G0이 되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잘 모르겠다. 근데 G'0이 뭔가를 봤더니 우리가 fx는 h의 gx라 썼거든요. 미분해주면 G'x 나오겠지? f'x는 h'의 gx에 G'x니까 0을 넣어주면 f'M0은 h'의 G0, G'0이 됩니다. 그런데 h'x를 구해보면 1 빼기 시컨트 제곱 x가 돼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가 되거든?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의 g0 하기 g'0이라는 거야. f'0이? 근데 g0이랑 탄젠트 g0이랑 같다며? 그러면 마이너스 g0의 제곱 하기 G'0이 되는 거지. 아, 구하라는 값은 뭐 마이너스 F'0이었다.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F'0을 구하고 있던 거네. 그러면 우리 3차 함수가 결정이 됐으니 F'0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아까 A 값을 구했으니 F'0 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변곡점에서 접선기울기 0인 함수는 세제곱꼴이죠. 이런 친구는 어떤 P라는 포인트가 있어. 그럴 때 AP 세제곱이라는 함수값을 갖겠죠. P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도함수가 3AX 제곱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3AP 제곱이겠지? 근데 이 3AP 제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봐주면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얼마죠, 여러분? 변곡점과 요 한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은 P분의 AP 세제곱이야. 맞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3AP 제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3A 3 곱하기 P분의 AP 세제곱이 돼서 요 평균 변화율을 3배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걸 똑같이 마찬가지로 써주면 우리가 구하는 건 파이, 2파이에서 변곡점 접선의 기울기 0인 변곡점을 간 3차 함수인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이 평균 변화율의 3배다. 변화율의 3배다 라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 파이고 2파이니까 평균 변화율 2죠? 곱하기 3 해주면 요게 이제 F'0이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F'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지? 저번 시간에 제가
A부터 X까지 X 빼기 T에 FTDT. 요거는 그냥 도함수 외워달라 했었잖아, 그쵸?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 갑자기 비하인드를 풀고 있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외우라 하는 거예요. 아, 센 정도만 풀어 외워지는 거라고? 그렇긴 한데 이게 수학적 의미가 있어서 외우라 하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은 얘는 fx를 적분을 2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왜냐면은 도함수가 fx 적분이니까, 그쵸? 도함수가 적분이니까 적분을 2번 한 게 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fx를 n번 적분한 걸 일반화할 수 있어. 이걸 일반화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fx를 알파 실수예요. 알파번 적분하는 이런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알파 빼기 2다 이렇게 얹어주면 되거든요. 적분을 실수만 한다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궁금하신 친구들은 픽셔널 캘큘러스라고, 이게 번역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궁금할 수 있잖아. 픽셔널 캘큘러스라고 해서 실수번 미분하고 실수번 적분하고 이런 개념을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모티베이션을 따가지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그냥 문제 풀라고 외우라 시킨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강의는 어떤 거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